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 번 보신 분들 계세요? 네. 끝날 때쯤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네,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오픈 더 도어 지금부터 이제 G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더 도어의 제작을 맡은 저는 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분을 모실 텐데 한 분은 감독님이시고요. 한 분은 아마 이분 보러 많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항준 감독님의 소울메이트 장도연 씨와 장항준 감독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많이 계신 거예요? 네. 아니 원래 이렇진 않고 장도연 씨 때문에 이렇게 많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놀라운 관계네요. 네,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살다 장도연 덕을 다 보는구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마이티즈 네, 오픈도어의 감독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희 선배님께서 우리 장항준 감독님의 소울메이트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만큼은 소울메이트로서 좀 역할을 다 하고자 왔습니다. 개그우먼 장도연입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픈 더 도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일단 뭐 감독님 GV 아마 여러 차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장도연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이거 소감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뭐 선배님 앞에서 네네. 감히 뭐 방송을 많이 해봤다라고 얘기할 수준은 아니지만 네네. 어떤 프로그램보다 제가 여기로 오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막 그 흔히 이야기하는 시네필 분들도 참 많으실 테고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디 방송 나가서 영화를 보는 걸 참 좋아한다 유일한 취미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감상평이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면은 좀 되게 뭔가 해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저기 준비해온 대답을 해도 될까요? 요거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문화, 문화예술의 미덕은 이 작품이 뭐 재밌다 좋았다를 떠나서 그 작품을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떻게 끌어오느냐에 그 미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요 중간중간에 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캐서린이 정말 빌런이다, 뭐 악당이다, 뭐 괴물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러나 모든 선택은 문수 맞죠? 문서. 아이 진짜. 문성의 몫이다. 그러니 뭐 어떤 뭐 무슨 뭐가 이래서 뭐 무슨 뭐 핑계고 뭐 나발이고 간에 어떤 선택은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다 나의 몫이고 모든 책임도 다 나의 몫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마지막 챕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시의성을 굳이 갖다 붙이자면 왜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상에 감사해야 한다. 근데 그 문 밖으로 보이는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을 너무 감사한 또 일상에 나도 늘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땀이 나네요. 주저리 너무 어려워요. 진짜 주저리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장도연 씨 성격을 진짜 그래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가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았던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장도연 씨 성격이 진짜 영화가 좋았으면 너무 좋았어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2023년 최고의 오펜하이머의 그렇게 아무도 놀라는 데서 넘어설 만한 감독님을
유일한 사람은 우리 장은중 감독님이다라는 생각. 어차피 이 자리에 이제 우정 때문에 와주셨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진짜 좋았어요. 네네 우정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의 네. 이제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네. 아시겠지만 영화를 보고서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약간 좀 뭐지?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감독님 영화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약간 다른 반응이긴 하잖아요. 원래 감독님 영화는 대중들의 평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평론가 분들이 좀 그랬었잖아요, 솔직히. 네, 뭐 이번 영화 좀 양상이 달라요. 주로 이제 지금 저 성희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 평론가분들은 그닥 제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상처받은 한 분이 뭐 계셨어요? 뭐 이동진 우리 동진 씨는 저랑 친하고 그래서 서로 절친이잖아요, 절친. 열심히죠. 열심히. 근데 저 진짜 제가 여기 오면서 정말 저는 영화를 2번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번 봤을 때가 저는 더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 작품을 좀 이해하고 그 2번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너무 제 진심 어린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추가가 장도연 씨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번을 봐서 좋은 점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달리 브랜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대목이 진짜. 여러분 다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리고 제가 너무 제가 이제 존경하고 아끼는 2분이 이제 참여하신 작품이니까 제가 너무 도움 드리고 싶은데 제 역량은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를 귀엽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머. 이거 내가 너무 창피해요. 어머. 아니, 장도연 씨가 이런 분이 아닌데. 자, 여러분들이 가장 영향력 있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동진의 파이어티아. 제가 보는 오픈도어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장항준 감독의 재발견이라고 하기엔 우린 그를 너무 모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5점 드립니다. 쿵쾅에서 싫어요. 쿵쾅에서? 와, 대박이다. 빨간 불태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저희 집이라. 빨간 안경을 이동진 평론가님께 이제 빗대어서 평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건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독님? 장도연 씨한테? 저는 장도연 씨한테 항상 잘해주고 있고요. 장도연 씨가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죠, 평소에도. 고마워하고 저희 집에도 막 그 설 명절 때 세배하러 온다는 거냐 무식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장도연 씨한테 제가 굉장히 잘해준다. 그 저번에 이사 갔을 때 제가 로봇 청소기도 하나 보내드렸죠? 청소기? 내가 보냈잖아요. 제가 그랬네. 그렇습니다. 건강하시죠? 아까 그 성희 씨 얘기했던 대로 이번 영화처럼 사실 평론가들의 평이 좋았던 영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론가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일반 관계도 별로 안 좋아하네. 이게 살다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 네. 그러니까 장항준 감독님의 이 상업 영화를 연출하는 감독님으로 알고 이 영화에 접근하셨다가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나 오늘은 영화를 그래도 뭐 좋든 싫든 재미나게 보신 나름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니까 네. 영화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일단 기억에 남는 장면이 혹시 있으신지, 장도연 씨. 기억에 남는 장면은 네. 원래 이제 영화 볼 때 초반에 다 모든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런 뭐 행동이나 뭐 이런 표정 다 허투루 이게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초반에 이제 문 열고 치윤이 왔잖아요. 네. 근데 맞이할 때 문석이가 목을 이렇게 치더라고. 그래서 저 약간 행동이 뭐지? 저거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 뒤로 김치를 또 손으로 집어먹는다던가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보고 손을 닦지 않는다던가 모든 게 저거는 나쁜 사람이고 뭔가가 있다. 그래서 나는 초반부터 그분을 되게 나쁘게 이렇게 봤나? 예의주시했어. 그래서 뭐 캐서린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선택을 해야지.
그거를 마치 막 누구 핑계를 대냐면 나는 어림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막 생각도 못했는데 그 뒷목을 일단 반가우면 뒷목을 치나요 남자분들끼리는? 야 어서 와라 이러면서. 뭐 어디를 치는 건 본인의 자유죠. 본인의 자유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석에 대해서 이제 이 설정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되게 지금 피폐해져 있는 그런 인물로 설정을 했고, 뭐 그러니까 한때는 아마 그 전신들을 보면 상당히 그 청결 상태도 좋고 이런 분인데 이제 거의 뭐 폐인이 되다시피 한 사람이어서 행동도 좀 거칠고, 네, 말투도 그렇고. 이게 뭔가 완전히 놔버린 듯한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배우랑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 씬을 찍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치유를 맡았던 우리 이순원 배우님이 문석을 맡았던 얘기하다가 감독님 김치를 이렇게 꺼낸 다음에 내가 이 손으로 먹고 이걸 약간 이렇게 하면 그건 어때요? 그리고 그게 즉석에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또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대충 닦는 맞아요. 즉석에서 이거 어때요 감독님 이렇게 해보면 하고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화장실에 있어 나올 때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드리팅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뭐 감독이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에 나올 때는 좀 그렇게 바지에 닦았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경험담에서 나온 연출. 자존적인. 저는 얼굴에 땄는데 아무튼간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배우하고 감독하고 같이 인물을 구축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 통하는 거죠.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이것들은 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물에 대한 분석을 서로 궤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액팅에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시너지를 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 지난번 혹시 GV 때 오신 분들 그분들은 좀 입을 가져주시고요. 지난번 권일영 교수님이 오셨었어요. 프로파일링. 네. 프로파일러가 보는 이 영화는 어떻게 봤을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사실 그 자리는 제가 현장에서 오지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문석이 챕터 1에서 시은아 다 잊자. 우리 다 잊고 새 출발하자라고 할 때 저는 봅니다 알았대요. 네. 그걸 그때 딱 전을 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가족의 비극은 어떻게 해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맞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가 있다. 봅니다. 뭘 저질렀다. 그 얘기 오셨던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감독님 되게 또 얻어 걸렸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집을 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이 잘 안 되는 감독님 귀하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이제 감정적으로 좀 찍을 때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챕터 3에 두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카메라가 원신 어컷으로 가는 부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정이나 대사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씬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사는 자기나 사랑해? 그런 대사였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 흔히 친구들끼리 할 때 너나 믿지. 불안하네. 그거는 뭐냐면 나는 아주 네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할 거야. 쉽게 말해 나쁜 짓 할 때 항상 우리는 이제 너나 믿지. 아니면 뭔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동을 할 때 같이 동업하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자체가 부부간의 형태에서는 자기나 사랑해? 뭐 이런 것들의 대사에 좀 신경을 썼고 그 챕터가 촬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이 이야기를 사실은 실화를 모티브로 한 거라는 건 다 아실 텐데 이제 꼬꼬 MC이기도 하시니까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다면 감독님은 이걸 시간의 역순으로 푸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장도연 씨는 이 얘기가 한번 마음대로 한번 도연 씨가 이걸 풀어봐 주세요. 누군가에게 장도연한테 얘기한다 생각하고 그러면 첫 스타트를 어떻게 하실지. 사실 꼬꼬는 항상 그 첫 스타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죠. 네네. 꼬꼬무는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한 사건을 사건 자체로 보기보다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근데 늘 꼬꼬무의 출발은 이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게 몇 년도죠? 83년도 80이라고 할까요? 네. 네. 때는 1980년
3월 26일 어느 단란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곳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곳이지. 엄마! 엄마! 나 누나 참 죽었는데 누나한테 말하지 마요. 아유 그 이녀석아, 너 그거 누나한테 알면 어쩌라고 그래? 야! 야! 너부터 내 상처 입었지? 어느 때고 단란한 일상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하루였어.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한 사건은 시작되게 되지. 대본을 미리 준 것처럼. 진짜 짠 게 아니거든요. 아니, 엉망진창이지. 나 너한테 이런 질문 할 거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아니, 어려면 역순이 좋네요. 네. 감독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으로 애썼다. 애쓰는데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탁 던져가지고 장도연 씨가 너무 당황해 했는데 그 이 개그맨들이 확실히 재치가 있구나. 요걸 넘어가네. 네. 이런 생각을 애썼다 도련이. 아니 진짜로. 네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항상 이게 이제 감독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사람의 탐욕과 또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제가 지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으시겠죠? 네네. 그 장도연 씨한테 묻고 싶은데, 네, 그런 돈이나 탐욕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일이라고 치면 이거는 내 생체 가치의 이슈인데 뭐 돈을 위해서 선택의 기로에 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불안하게 살지 않아가지고 되게 늘 지금 제가 이제 38인데 38살까지 굉장히 그 남분지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돈에 대한 유혹은 많이 없었는데 그런 건 있었죠. 이제 방송에서 내가 조금 웃기기 위해서 약간 자극적인 얘기를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의 고민. 네. 그러면은 방송에서 웃기기 위해서 본인이 술 먹고 취한 얘기를 계속하는 감독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장도연이를 내가 데려다 줬다라는 미담을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네. 장도연 씨가 술 취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계속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사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주정뱅이로 사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 어머니께는 대본이야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유 맥주 50캔 먹는 미친 사람이 어딨어 이러고 뒤돌아서 그게 나야 빠둥빠둥. 장도연 씨는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아시겠지만 참 술만 줄이면 너무 좋아요. 술만 줄이면 좋은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술 먹는 사람도 참 드물죠. 네. 감독님이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로서는 참 네, 어제 얘기 해드려요? 여기? 휴대폰을 잃어버리시죠. 어제 얘기 해드려요? 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끼리 또 이제 작은 회식이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같이 2차를 간다 만다 그러면 어디로 가지? 라고 얘기하는 사이에 감독님이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지? 막 하는데 이제 같이 매니저님이 같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빨리 찾아봐봐. 나는 여기 뒤에 오는 사람들 데리고 같이 갈 테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막 가더니 다시 매니저가 막 왔어요. 근데 야 찾았어? 근데 찾았어요. 어디에 계셨어? 근데 여기 쭉 직진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왼쪽으로 꺾어져서 오른쪽 꺾어져서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야 그럼 어떻게 따라가서 네가 잡았어?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택시를 기다리시는 분이 혹시 장항준 감독님 찾으세요? 일로 가셨어요. 라고 알려주셔서 글로 쭉 꺾어져서 글로 갔더니 거기서 또 꺾어졌는데 안 보여서 이렇게 봤더니 배달 오토바이 한 분이 오시다가 혹시 장항준 감독님 찾으세요? 그래서 간신히 찾았다는. 네. 너무 반가웠죠. 네. 그래서 우리 매니저를 만날지 몰랐고 네네. 반가워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네. 감독님이 이렇게 술을 좋아하세요? 제가 운동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나이 들어서까지 내 친구들과 술 먹고 싶어서요. 네, 저는 술자리가 너무 좋고 그리고 술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기분 좋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실 또 그런 게 있어요. 감독이 술을 좋아하면 영화에 술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아, 그래서 이번 영화에도 첫 장면부터.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원래 이 술 장면을 위해서 현장에서 술을 조금씩 먹자라고 한 것도 그렇죠. 예. 감독님이 드시기 위해서였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감독은 술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배우들한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좀 하는데 좀 분위기가 어색한 거예요. 세상 카메라 있고 스태프들 다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취한 척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어색해서 그러면 술을 좀 먹어라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술을 좀 먹고 이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두 분 다. 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점점 이게 사실은 술을 취하면서 이렇게 고조되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가장 그 클라이막스의 대사를 할 때는 완전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술이 취해 있는 두 사람을 표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추악한 비밀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배우분들이랑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시나리오에 또 어느 정도 그 가이드가 있었지만 뭐 영화라는 게 온전히 배우를 통해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되게 좀 집중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가장 처음에 촬영했던 건 어떤 장면이에요? 또 원대로? 순서대로 찍었어요. 였던 것 같아요. 순서대로 찍는데 사실 이게 순서대로 찍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다른 영화와는 달리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스토리라인, 이 사람들의 인생은 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감정을 쌓아가려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배우분들하고 얘기를 한 결과로서는 그래도 첫 챕터부터 쉽게 자기네들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해서 찍게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 김숙 씨하고 GV를 했을 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빌런은 누구였냐? 네. 라고 물었을 때 김숙 씨는 박 사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돈 뺀 사람. 예. 박 사장 새끼 캐서린이 얘기하잖아요.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그 먹튀한 그 사람. 아, 그러네. 혹시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나요? 저 뒤에 한 분 계시죠? 캐서린이 가장 빌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몇 분 계십니다. 문성! 라고 생각하시는 분. 문성이 많다. 장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일 많다. 혹시 장도연 씨는 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문성. 아, 문성이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게 그 간판에 세탁소 간판에 리 패밀리라고 위에 적혀 있잖아요. 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리고 저는 이건 되게 별로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혜신 배우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영화상에서 딸은 지금 엄마한테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리고 사위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선택의 상황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둘이 암묵적으로 뭔가 결정을 한 것처럼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되게 약간 좀 처연한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일을 그냥 내가 이제 슬픈 장면만 남았겠거니라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문석이 캐서린이 그렇게 막 지랄발광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맞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어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문의 이미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늘 문석은 거의 문을 여는 입장이었는데 세탁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유는 어떻게든 이제 끝이다. 이걸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문석. 영화 되게 날카롭게 보신 것 같은데 의도한 바가 있었나요? 장동민. 아니 들어갔으니까 잠궈있죠. 들어갔으니까 잠궈있는데 다만 뭐냐면 문마다 저희끼리 이제 이런 어떤 그 설정들은 해뒀죠. 당연히 이제 뭐 수납으로 쓰는 단계부터 문은 선택이다. 이 문을 열 것인가? 열고 나갈 것인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만 번 정도의 문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엘리베이터부터 택시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집 현관문부터 내 방문부터 해서 회사 문부터 해가지고 아마 만 번, 수십만 번 들어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수십만 번, 수만 번의 문 중에 우리 인생에서도 반드시 결정적인 선택의 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족들에게는 그 결정적인 선택의 문들을 이분들의 이미지를 상황 속에 이제 문을 이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챕터에서는 문이 열려 있는데 그거는 거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문은 선택의 문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알 수 없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네, 근데 또 그때 모르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시절인지.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진짜 아름다웠던 시절, 우리가 진짜 행복한 시절에는 몰라요. 다 과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무료했다. 아, 그때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었어. 아, 그때는 진짜 뭔가 좀 신나는 일이 없었어.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지나고 오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마지막 챕터에는 문이 열려 있고 이 출연자들, 이 인물들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문을 얘기하셨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친했던 게 우리도 살면서 그와 같은 비슷한 또 이렇게 아주 정말 폐륜에 해당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문을 열 수 있나를 고민하게 했던 그 열린 문이었던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돌아오면은 마지막에 치윤이 욕실에서 문구를 잡고 끝나잖아요. 챕터 1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상상할 수 있죠. 그 뒤에 이야기를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그게 나라면 그 순간에 문을 열어서 날카로운 무언가를 갖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의 감정이 거기까지 치달아서 나 진짜 정말 아무도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쓰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정말 챕터 5의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주인공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근데 어떤 부분은 TV에서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TV? MBTI? 갑자기 젊은 이야기를 하시고 갑자기 귀를 넣으시는데. MG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처음에 치문이 문을 열어야 하느냐 말아야 열고 나가서 실제 이제 모티브가 된 사건에서 나가서 치문이 그 매형 죽여요. 네, 매형 죽여서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치문의 입장에서는 내 가족, 내 행복이 모두 파멸된 게 우리 엄마를 죽인 놈이고 내 인생의 원수, 내 가족의 원수 그리고 내 삶을 송두리째 행복으로 빼앗아간 그리고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엄마의 존재에서 가장 내 인생의 트라우마를 발생시킨 자가 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에서 문을 열게 되는데 그런 얘기도 했죠. 제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야! 문 연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런 얘기를 많이 실제 영화를 보고 나서? 네. 그게 이제 저도 상업 영화였으면 사실 문이 열리고 나서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이 이렇게 가기까지는 어떤 왜라는 인과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역순으로 시간을 대여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액션이나 어떤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그런 걸 떠나가지고 왜 이 가족은 무너졌는가? 네, 그리고 이 가족의 틈새 균열은 언제부터 발생했는가? 그리고 이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부분의 마지막 챕터에서 표현되는 것들은 되게 사실은 거기서 보기에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막 일요일 오후에 엄마는 어디 외출을 하고 누나는 이러고 매형대사라고 와서 막 얘한테 기타 가르쳐주고 오고 얘는 텔레비 보면서 막 키키키키 돌고 되게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극이 찾아오죠. 네. 빌런들에게 비극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만큼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굳건하지 못하고 나름 빈틈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화 속에는 반드시
8% 아니겠지만 문석도 1%이고 치훈도 1%이고 캐서린도 1% 있을 겁니다. 결국 그걸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그런 비극적인 것들의 그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들로 진전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인물들을 통해서 좀 표현하고 싶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 잘하시네요. 좋아한다. 칭찬을 참 좋아하세요. 네, 가끔은 예, 그래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간의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제 뭐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이 영화가 느끼는 거는 상업 영화가 주는 말초적인 자극은 없지만 생각을 깨우는 지점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뭐 생각하다가 장도연 씨한테 어떤 질문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장도연 씨도 사실은 대중적으로 알고 있기는 뭐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너무나 참 선하고 착하고 배려 많고 그런 분인데 내 안에 있는 탐욕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면 포기할 수 없는 거야. 포기할 수 없는 내 안의 탐욕. 제가 전에도 한번 술 먹고 그랬어요. 야 너는 뭐 그걸 너 욕심이 뭐냐? 그러고 내가 야 이거 해야 되냐? 감독님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내가 나쁜 놈이 아닌데. 네. 욕심. 근데 욕심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나서 저는 후회를 너무 하고 싶지 않아서 제 선택에 늘 되게 제가 포장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으면 싶으니까 늘. 그리고 뭐 그 결과는 이제 뭐 책임은 내가 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굳이 내가 뭐 이거는 욕심을 부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은 사실 약간 가족을 위해서면 이거는 내가 혼자 이렇게 세웠던 뭐 만약에 이런 뭐 기준이나 잣대가 있더라도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완전히 반대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영화 보면서도 두 번째 봤을 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 예전에 그 이휘재 선배님 했던 그 결심에서처럼 모든 건 다 선택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았다면 저렇지 않았다면 그래서 생각을 하면 저는 뭐까지 생각을 했냐면 주인공의 선택은 뭐 물론 이제 약간 원작이지만 상상을 해봤지만 세탁소에 왔던 그 도둑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은 왜 여기를 오게 됐을까? 만약에 엄마가 여기에 등록금을 넣지 않았다면 혹은 그 사람이 등록금을 못 알아먹어서 난 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등록금을 한글을 알았더라면 안 쏘지 않았을까? 아니 만약에 수쿨피 그랬다면 스쿨피 아니요 수쿨머리다. 그럴 수 있는데 등록금 모르겠다 이러고 약간 이럴 것 같은 모든 게 다 선택의 결과. 그러면 결국은 모든 갈등의 단초가 되는 언어적인 불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을 등록해야겠군요. 그렇죠. 뭐 하실 말씀이 덧붙여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계속 아니 가끔 이제 전에도 지브리한테 뭐 질문이 나왔던 게 왜 미국이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사실 미국으로 무대를 설정할 수가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으로 이거를 바꿔보면 제작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국에서 좀 편하게 좀 찍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잠깐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이거 자체가 미국 가정이 아니면 이민 그 가정이 아니면 될 수 없는 묘한 뉘앙스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도 뭐 뉴저지에서 벌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잖아요. 미국 교민들 중에 이제 80년대에 이민 온 사람들은 시간이 한국의 80년대에 멈춰져 있고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도 우리 지금 2020년대보다 훨씬 보수적이 교민들이 그때 오신 분들은 90년대 오신 분들은 90년대 한국의 가치관이 멈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막 바뀌고 개방적이고 해도 미국 한복판에 사는 분들은 의외로 미국의 개방된 사회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가족 유대감이 뛰어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민 와가지고 한국말도 영어도 잘 못하는 분들이 이민 와가지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밤낮을 안 가리고 밤잠을 안 자가면서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버팀목은 오로지 가족.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균열이 생기면서 공멸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들이어서 저는 그래서 꼭 이게 미국 무대가 미국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무대가 미국인 것들 자체는 잘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질문 받아서 저희가 이제 배우분들과 감독님 그리고 특이하게 제작자의 사인이 들어간 포스터를 드릴 텐데요.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앞에 모자 쓰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도어 무대인사랑 GV 지금 4번째 온 땡땡이고요. 아이고. 땡땡이라는 것은 저희 소문이 두개 비밀보장을 듣는 팬분들을 저희가 땡땡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네. 그리고 제 질문은 원래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시작할 때 문을 연다 아니면 뭐 막을 올린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문을 닫거나 아니면 막을 내리는 걸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갈 수 없는 되각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났잖아요. 원래는 단편으로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시다가 장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결말도 이제 문이 열리는 걸로 해서 열린 결말로 끝나려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그 여기서 뭐 문이 열렸다 그러면 이제 말은 이제 열린 결말로 끝난 것 같다는 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사실 완전히 닫힌 결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네,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과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과거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저 문 너머에 하차한 어느 날이고 그래서 그것들은 당연히 이 이야기들을 따라 과정들을 봤을 때 되게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서로 죽게 되는 이 두 사람의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길 바랬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기타 연주 이런 엄마 생일을 대비해서 했던 기타 연주 그러니까 그 곡 자체도 사실은 가족을 위한 거였고 그 로망스라는 곡이 원래는 영화 음악이에요. 그쵸, 로망스라는 그 금지된 장난에 나오는 OST 프랑스 죠. 영화에 나왔던 곡인데 그런 것들조차 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랑의 시간, 그 가족들이 가장 좋아했던 시간,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닫힌 결말이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기에 따라서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독님의 의도는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그 과거의 시간들을 상징하는 거라는 얘기셨고요. 저 다른 또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해서 그 모자 뒤를 돌아보시는 분, 이분 덥죠. 왜 이렇게 여기 히타를 많이 드는가요? 김경기가 나만 더운가 했더니 다행이네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우선 질문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뭐 카메라 워킹적인 연출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그 등장 인물들의 뒷모습 등이 보이면서 따라가는 이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챕터 3를 아마 얘기하시는 거. 네, 그것도 있고 뭐 그 챕터 원에서 없나 그 시온이 재료들 들고 뭐 가는 처음에 나올 때. 네, 그런 연출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약간 그 등장인물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따라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물에 좀 몰입이 더 많이 되기도 했는데 혹시 그런 등을 보이는 연출에 의도하신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카메라에 등을 지고 인물이 가는 쪽을 카메라가 이제 백팔로우를 한다는 의미는 관객들에게 자 우리가 어떤 장소를 안내할 거야. 꼬꼬마 같은 네. 접근인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인간을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끌고 가고 관객은 무방비 상태로 그 카메라 워킹에 쫓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는 곳이 어디든 그리고 구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누가 있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백샷을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그 뭐 챕터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신 원커스로 뭐 갔던 것들은 뭐 때로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거기서 원신 원커스로 갔던 그건 안 물어보셨잖아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경제적으로 하시네요. 네. 이렇게 딱 벌린 사람인 줄 처음 알았네요. 네. 네. 어디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런가요? 뒤에. 마이크 주셔야 되는 분이 저 뒤까지 가셔야 돼가지고. 네. 손 한번 계속 들고 계셔 보시겠어요? 팔이 정말 기시. 네, 저 맨 뒤에. 두 분이. 제일 맨 뒤에. 두 분이야. 나도 계속 팔이. 네.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는 두 분이 이쪽 팔이 있어요. 앞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는 땀을 내가지고 네. 뒤에 부분 팔하고 앞부분 팔하고 한 머리 붙어 있었어요. 네네. 영화보다 더 무서워. 제일 뒤에 계신 분.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주 핑계고부터 해서 감독님 팬이자 땡땡이이자 장꼬마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오. 네. 영화 진짜 재밌게 잘 봤고요. 어, 근데 이게 되게 사실 좀 사소하게 궁금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챕터 2를 봤을 때 네. 오늘 그래서 사실 챕터 2가 뭐 Call from Sister에서 그 누나와의 통화였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 보면서 실시간으로 그래서 누나 말 중에 뭐가 진짜야?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긴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3에서는 조금 더 과거로 가서 했을 때 그 사실 좀 전에 말씀도 해주셨지만 좀 약간 비정한 모습도 있고 약간 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비정한 선택을 한 거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막 심적으로 너무 몰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챕터 2에서의 캐서린의 상황은 약간 어떠한 상태로 생각을 하셨을까가 보면서 조금 실시간에 궁금했었어요. 예. 먼저 그러면 저희가 설정한 캐서린과 실제 캐서린이 좀 달라요. 내려오지 말고 거기 계세요. 네. 앞에 분 네. 마이크 드릴 거예요. 네. 저희가 설정한 캐서린은 상당히 좀 나쁜 면을 덜 부각시킨 영화 속의 캐서린인데 실제 캐서린은 그야말로 희대의 악녀. 그래서 실제 사건은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엄청난 이슈를 몰고 들어와서 방송사들이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캐서린이라는 인물이 주가 돼서 왜 세상에 이런 희대의 악녀를 탄생했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래서 캐서린은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원래는 자기 치훈이한테 우리 엄마 죽인 게 문석이다 얘기한 것도 캐서린이에요. 그래서 니네 내용을 죽여줘 이렇게 얘기까지 했던 건 캐서린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제 완벽한 이제 절대적인 빌런이 생기면서 선택의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인물이 갈등하고 고민할 것들이 없어져서 이제 그렇게 각색을 하게 됐는데 뭘 물어보셨죠? 어떤 게 캐서린의 상태는 무엇이었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그렇죠. 관객과 치유는 정보가 같아요. 둘 다 정보가 없죠. 네, 둘 다 정보가 없고 아주 미세한 정보만 갖고 있어요. 누나랑 결혼을 했고 이게 문석이다라는 그 정보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나랑 통화를 하는데 저희가 통화에서도 계속 의도했던 건 이 누나 말이 어디까지가 맞는 말이고 어디까지가 틀린 말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 혼란을 느끼셨다면 저희의 의도와 부합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누나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은 문석의 집에 찾아가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가만히 두지 마라라는 아주 암묵적인 이야기를 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막 억지로 술을 먹고 술 취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만 뭐냐면 그녀가 갖고 있는 남편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걸어줄 수도 있는 것들을 그런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제안한 아주 소극적 제안이었다. 때린 건 팩트예요. 그럼 때렸다고. 때린 것도 팩트라고 설정을 했어요. 왜냐면 자세히 보시면 챕터 1에 문석이 약간 여기 턱 밑에 핥힌 싸움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부장을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싸웠다. 지 손으로 집어 먹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못했는데 감독 얘기를 듣고 보니까 캐서린이 어쩌면 챕터 2에서 그조차도 연기였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네요. 우리 술이 취했다라고 완전히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서 감독님이 이제 차마 감독님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천재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실제 사건은 답이 나와 있거든요. 실제 모티브가 됐던 그 사건은 진짜 100이면 100 캐서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답을 던져주었지만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야 되잖아요. 나름의 생각들을 그럴 수 있게끔 캐서린이라는 인물조차도 그냥 완벽한 100% 빌런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감독님이 되게 진짜 영화 감독이 맞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2002년도에 데뷔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얘기 캐서린을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들이 지금 대충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캐서린이 남편한테 얘기하고 있는 제안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는 언제 몇 월까지 돈이 다음 주까지 예를 들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망한다.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그런데 엄마 세탁소를 팔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엄마는 손을 쓸 수 없는 말기암 환자다. 그리고 엄마를 수술할 돈도 없다. 그리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갖고 있는 돈 다 날리고 엄마는 돌아가시게 된다.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집도 우리의 모든 것이었던 이 집도 잃고 결국 세탁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운명 공동체적인 이 상징적인 이 집은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는다. 우리는 파멸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잖아요. 상당히 이성적인 제안이죠. 제3자나 옆집 사람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고통스럽게 합리화죠. 고통스럽게 보내자. 우리 엄마도 결국 알게 되면 다 이걸 납득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문석이죠. 분명히 캐서린 같은 사람은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은 있어요. 어떤 가족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때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한 명만 희생하면 모두가 살 수 있다고 논리를 만들어낸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 명절 때 가끔 만날 거예요.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캐서린이라는 이 영화 속에 그려진 캐서린이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악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캐서린의 이야기에 문석이 동의를 해서 결국 그 현장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문석이 진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건 자기 마음 안에 그게 1% 있었기 때문에 1% 없는 사람한테 그걸 통용되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길 거예요. 농담이고 농담이에요. 1%가 허용되는 상황이 있고 절대 단 0.01%도 허용할 수 없는 선을 아마 다 지키고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앞에 계신 분 기다리셨을 텐데.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 땡땡이고요. 영화를 보면서 저도 되게 사소한 거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어떤 신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꽤 자주 그 등장인물이랑 상관없이 그
배경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사이렌 소리가 꽤 자주 들렸던 것 같은데 그 주인공이 문석이 범죄를 이제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고 가던 때에도 사이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문석에게 되게 이입해서 그 사이렌가 들리는 순간 저도 되게 놀라면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침착한 모습으로 뭐 그런 행동을 계속 이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계획 범죄를 저지르려고 갔는데 저 장갑이나 뭐 이런 지문을 막 되게 서슴없이 묻히면서 그 선도 그냥 자르고 뭐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디테일한 설정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이 범죄에 대해 좀 무뎌진 모습을 표현하시려고 했는지 그런 의도가 조금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질문하신 분은 약간 이런 형사 프로 많이 보시는 분 같아요. 아니 나는 장갑을 꼈어. 완전히 난 질문 안 가져왔어. 범죄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집에서 그 권일용 교수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족의 집에서 가족의 직장에서 본인의 지분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웠다면 그건 프로파일러는 먼저 의심한다 그래요. 네. 당연히 공간하는 거 세탁소에서는 문석의 지문도 나와야 하고 치문의 지문도 나와야 되고 엄마의 지문도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치문의 지문이 없거나 문석의 지문만 없다면 오히려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은 저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이제 거죠. 근데 그 감독님이 그걸 치밀하게 계산하신 아니 당연히 걸까요? 처음에 들어갈 때 영화라는 게 이렇게 막 우리끼리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당연히 들어갈 때는 장갑을 끼는 게 장갑을 낫지. 끼는 게 낫지 안 끼는 게 낫지 이제 그런 회의를 했었죠. 우리 저희 이제 조감독하고 제가 출신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끼는 게 맞다. 이런 것들로 판단을 했고 안 끼는 게 맞다라는 건 또 하나가 이유가 있었던 게 뭐냐면 장갑을 끼는 순간 이거 강력한 사의거든요. 네, 강력한 사의고 그리고 뭔가 좀 전에도 해봤던 것 같은 사람. 네, 이런 이미지를 좀 피해야. 프로의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으신 면도 그 있었고. 두 가지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고. 사운드 얘기 아까 물어보셨거든요. 사운드 얘기는 그런 설정들을 거기 이제 아주 중요한 대사 뒤에 이제 사운드가 두 개 들어가는데 이제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사이렌 소리. 네, 막 사이렌 소리, 앰뷸런스 소리 가끔 들리고 막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챕터 3에서 아이를 떠드는 소리. 네, 그 이제 두 가지 사운드를 좀 디자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다시 입힌 건데 첫 번째로 그 사이렌 소리는 보면서 그 미세하게 관객들이 조금씩 불안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엄마를 세탁소에 가는 길에 이 문석이 사이렌 소리를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 자체는 뭐냐면 사실 뉴욕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욕 뉴저지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는 경적 소리가 아니고 사이렌 소리예요. 네. 밤이고 낮이고 네. 거기는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이 후반작을 하기 전에 미국에 가서 뉴욕하고 뉴저지에 갔을 때도 그거를 이제 미리 듣고 갔었는데도 너무 화면하게 계속 거리에서 사이렌 소리나 이렇게 막 이런 페트롤 같은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거는 뉴욕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이제 챕터 3에서 이제 아이들 소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 약간 일요일 낮 같은 설정이에요. 일요일 낮 짜파게티 먹는 날 이 칼에 이게 한창한 날인데 그 날에 그 두 사람은 그 잔혹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위기에 빠진 두 사람은 잔혹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집에 조명 불도 켤 필요가 없이 밖에서 눈부신 광선이 들어와요. 햇살이 아주 좋은 날인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길 바라서 그런 사운드 디자인을 좀 해요. 저 밖에서 저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뛰어들고 부모님도 같이 놀아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개도 같이 막 뛰어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 안에 이 빛이 쏟아져서 환한 빛이 쏟아져서 공간 안에서 이 두 사람은 어떤 것들을 제안하고 그 제안에 흔들리고 결국 이제 문석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고개를 들게 되는 환경들 자체가 그 소리가 없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아이러닉한
그리고 어떤 비극성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정말 요거밖에 못 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날 때 진짜 왜 심호흡 한번 해.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뛰는 애들을 한 번이만 볼 수도 있었다면, 그 아이들의 웃음을 정말 들을 수 있었다면 그 문을 열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크게 달라진 거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티냐고. 그리고 뭐 거기 이제 그 사실 그 챕터 3가 저희 찍는 동안에 계속 힘들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한 컷을 찍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테이크도 많이 갈 수가 없었고 배우들도 되게 힘들었어요. 배우들도 둘 다 예민해져가지고 왜냐면 한 번 들고 되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니까 누가 대사 먹어버리면 안 되고 동선 틀리면 안 되고 연기가 좀 이상하면 안 되니까 이것들 자체가 또 그리고 제가 동선을 지정해 준 것들이 그러면 창가로 가서 생각을 해. 그리고 여기서 고개를 돌려. 이렇게 했던 것들에게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약속해 배우들한테 디렉션을 줬던 거거든요. 창을 막고 있을 때 이 창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을 때 인물은 굉장히 밝잖아요. 네. 그런데 창을 조금만 등지면 인물이 이제 콘트라스트가 떨어져서 굉장히 어두운 인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누군가 고민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만 각도를 하고 조금만 카메라가 워킹을 움직이게 되면 그 인물의 다른 면들, 이면들 분명히 같은 사람이고 같은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보여질 수 있어서 근데 그 배우들이 그걸 계속 암기를 하는데 연기도 해야 되니까 대사도 워낙 높으니까 태선이 그래서 거기서 극 중에서 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네. 감독님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막 하시는. 너무 힘든 작업이다. 왜 롱테이크로 찍으셨을까 생각했어요. 자르면 안 돼요? 다 힘들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욕이 나올 정도로. 일단 덕담 감사하고요. 근데 뭐 어찌됐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는 방식이 컷을 나눠서는 뭔가 만들어진 것 같고 그걸 한 호흡을 그대로 우리가 느끼길 바랬거든요. 마치 거기 있었던 투명인간처럼 밤이. 그리고 감독님이 그 얘기도 하셨어요. 이게 연극적으로 우리가 연극 무대를 이렇게 보다 보면 배우가 등을 돌리고 있어도 그 등에서 느껴지는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 오롯이 이 화면을 통해서 전달되면 좋겠다는 연출 의도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의 크리스토퍼 놀란. 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픈도어 이렇게 여러분들과 관객에 대해 나눠봤는데요. 일단 와주신 우리 장도연 씨, 아유 아닙니다. 네.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아유, 근데 보니까 이제 엔차관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보신 분이라면 이제 이 이야기 듣고 두 번째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할 겁니다. 그러니까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늘 보면 우리 은희 선배님이 누구에게 뭘 해주십사 얘기를 잘 못하는 양반인데 그 실관람평 있죠. 골든에그를 꼭 좀 그 그거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죠? 예, 좋게 해가지고 많이 좀 소문 좀 내주세요. 네, 혹시 고맙습니다. 마음속에 좀 이건 그렇다라는 거는 그냥 집에 가서 땅에 묻어주시는 걸로 하고 아니면 육성으로 하든가. 네, 좋았던 기억만 꺼내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도 인사.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영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제가 90년대부터 한국 영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까지 모두가 위기에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IMF 때도 영화계에는 그렇게 타격을 크게 입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은 뭐 영화적으로 극장의 위기이기도 하고 굉장한 위기인 것 같은데 그런 안에서도 뭐 다양한 영화들이 쏟아서 다양성을 잃지 않으려고 명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극장까지 찾아주셔서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오픈도어를 개봉한
하면서 조금이라도 많은 관객분들께 어떠한 또 색다른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좀 다른 영화보다 훨씬 지구를 좀 많이 준비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장도연 씨가 와주셨고 이 이후로도 유병재 씨, 뭐 윤종신 씨, 또 손석구 배우 이렇게 해서 GV들이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극장에서 그냥 보시는 것도 좋고 GV에 찾아주시는 것도 좋고 모두 여러분들께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네 오픈도어 우리 GV 장도연 씨와 함께한 스페셜 GV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운데 끝까지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